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요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새벽에 장중에 올린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약간은 우울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멤버십 회원분들이 걱정의 댓글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답변을 간략하게 남겨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무조건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혹시 모를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둬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설사 이게 현실화된다고 해도 바뀐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잘 펼쳐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면 충분히 괜찮을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제조업 관련 지표가 모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몇 달째 50을 못 넘기고 있어요. 이게 50 이상으로 나와야 제조업 경기가 좀 좋다는 걸 의미하고 50 이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그래도 경기가 좀 꺾여야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거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최근 시장이 인플레 이슈가 새롭게 다시금 떠오르면서 안 좋은 지표를 좋게 받아들이는 배드 이즈 굿의 기조가 잡히면서 안 좋은 경기 지표들을 원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문제는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가 관련 지표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 ISM 제조업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조업과 관련한 인플레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게 기존 44.5에서 무려 51.3으로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걸 좋게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그나마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 잡는 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물가대로 또 안 잡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려는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사실 그동안은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배제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엔 경기 침체 쪽에 가장 큰 무게를 싣고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마냥 배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뭐 유럽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서로서로 그냥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발표된 독일 CPI가 안 좋게 나왔고 웬만한 유럽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시 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요즘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까지 올라가면서 최근 10년으로 봤을 때 최고치거든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독일이 저 정도니까 유럽의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미국의 국채도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건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곧 있을 FOMC를 앞두고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을 상황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시티그룹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파월을 완전 자극하는 멘트를 쳤습니다. 현재의 연준을 과거에 우유부단하게 행동해서 물가 잡는 데 실패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은 아서번즈에 비유를 해버린 건데요. 뭐 사실 이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죠. 작년 잭슨홀 미팅 전에도 설레발쳐서 주가 띄워놓고 인플레 걱정을 더 키우더니 올해도 괜히 지난 FOMC 때 아직 인플레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언급해가면서 시장에 괜히 청신호를 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인플레 걱정이 커진 거 아닙니까? 제가 저 때 파월이 설레발칠 때도 또 왜 저러나 싶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파월이 또 설레발치는 게 약간 불안하다. 작년 잭슨홀 미팅 당시가 생각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불길한 예상은 틀리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 뉴욕 연은 총재가 파월의 연준을 공개적으로 디스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든 제2의 아서번즈가 되지 않으려 신경 쓴 파월 입장에선 상당히 거슬릴 법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극을 했으니 이번 FOMC 때 더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4%가 강력한 지지선과 매수 라인이라고 봤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어째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4%를 넘겨버리게 되면 작년 10월 고점이었던 4.3까지는 강력한 저항선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감안해서 TMF 매수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여전히 괜찮은 가격 구간대라는 거에 대해선 생각이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거니까요. 그럼 제 변경된 분할 매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할로 계획을 하고 6분할까지 완료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나머지 계획했던 4분할을 다시 8분할로 쪼개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 매수가 1회가 아닌 0.5회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추가 매수했다는 말씀을 드릴 때도 계획했던 10분할 중에 6.5회차 매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황이 너무 좀 더 길어지고 하락이 커진다 싶으면 계획했던 10분할보다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더 투입될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TMF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채권은 안전자산이니까요. 뭐 기간이 언제냐가 문제인 거지 버티면 언젠가는 올라서 우리에게 충분한 수익을 안겨줄 것이고 뭐 이걸로 우리가 돈을 잃을 리는 없으니까요. 뭐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연착륙이나 노랜딩, 골디락스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면 주식과 채권 모두 오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은 떨어지고 채권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주식과 채권은 모두 박살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냥 달러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 혹시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조건 올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확신이 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 TQQQ든 TMF든 절대 진입이나 추매조차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달러 그 자체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추매를 하더라도 추후에 어차피 스태그 오면 주가랑 채권 전부 박살날 테니까 그때 가서 추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이비 너는 뭐냐? 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어요. 다만 얼마 전까지의 뷰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얼마 전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아예 배제했다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배제까지는 하지 않고 조금은 거슬려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분할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스태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지금의 가격대 구간은 놓치면 너무 아쉬울 구간이거든요. 다만 전보다는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1회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분할 금액을 좀 더 줄이면서 기간은 더 길게 가져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바로바로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잘 대응하면 됩니다. 몰빵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SN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장수풍뎅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나리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채영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이수홍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진도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토리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동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비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루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책임지며 살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웨이스 로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민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리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나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